안녕하십니까, 리쌍크불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 잠깐 클레임을 하나 걸고 싶습니다. 어떤? 아니 첫 녹화 때는 나름 이렇게 신경 써서 오더니 오늘은 그냥 잘 때 입던 옷 그냥 입고 나온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후줄근해요. 아, 이게 요새 저 힙지리 컨셉으로 하나 컨셉입니다. 오버핏. 아, 오버핏. 컨셉입니다. 컨셉. 아니 무슨 아니 시작하자마자 복장 지적을 하고 시작하는 농구 방송이 있습니까? 아니 몸도 오버인데 예. 핏도 오버예요? 아,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왜 저희 방송 이름이 리쌍크불이냐 한번 설명해 주시죠. 왜요? 아주 궁금했거든요. 왜 리쌍크불인가? 아, 네. 이종혁, 이동환. 아. 이렇게 해서 앞에 리 두 명이니까 리쌍크불. 아, 이렇게 해서 저는 막 만들었죠, 그냥. 이 씨 두 명이 뭐 쌍둥이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또 이게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예. 예전에 이제 2021년인가요? 그때 그 제가 강을준 감독님을 신인 드래프트에서 만났는데 강을준 감독님이 막 저랑 얘기하다가 저를 이렇게 유심히 보시더니 이동환 아니었어?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동환 기자는 저와 닮았다고 주장을 하고 저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했었죠. 제가 왜 주장해요? 저도 굉장히 불쾌한데. 네, 아니 이제 그때 드래프트 때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서 맞아요. 이제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은철 감독님은 이제 전줄 알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네. 아니었어? 약간 네. 이런 일이 있었죠. 유독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날.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 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제가 또 그 라이징 스타 인비테이셔널로 싱가포르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NBA 관계자를 만났는데 저를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타국에서 왔으니까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점점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마치 몇 번 본 사람처럼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냐 물어봤더니 우리가 LA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LA?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예전에 클리퍼스 통해서 클리퍼 NBA 실장. 그때 가서 LA 사랑한다고 거의 미제 앞잡이처럼 예. 그러실 때 그때 이제 그분이 이동환 기자를 보고 싱가포르에 또 만난 줄 알고 저한테 막 반갑다고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아, 저요? 아, 그렇구나. 제가 거기서 이제 그 관계자들과 좀 인사를 나눴거든요. 그렇죠. 다들. 한복 입고 막 한번 해주시죠 오랜만에. I love LA. 그랬습니다. 한복 입고 제가 진짜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냥 한복 입으니까 막 다 쳐다봐요. 거기 경기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막 두려울 게 없더라고. 그냥 막 던지고 막 말 걸고 그때 막 다니엘 헤니한테도 막 말 걸고 막 그냥 한인처럼 보이는 사람들 가서 말 걸고 알고 보니 그분이 되게 유망한 막 듀크 대학생이셨고 농구 쪽에 뭐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분의 스토리는. 근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군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저희 리쌍크블이 좀 그런 일화들이 몇 개 있어서 이렇게 이름이 나온 게 아닌가. 이 스토리라인을 한번 제가 억지로 어거지로 한번 밀어 넣어봤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 첫 영상 올라가고 이제 두 분이 이제 똑같이 생기셨는데 뭐 가운데 분이 더 잘생겼다. 뭐 이런 이제 드립들이.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뭐 이동환 기자 뭐 한 덩치 한다. 편집 빨리 해라. 뭐 요런 걸 봤는데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찍은 영상이 주제가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딜레이가 좀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매주 찍는 게 아니라 찍어놓고 이제 킵해놨다가 하는 거라서 두 번째 영상 올라가면 조금 약간 시일이 좀 지나 있었죠. 요번에는 좀 이제 속도를 붙여서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랜만에 저희가 뭐 또 인사드리기 때문에 좀 접서를 좀 해봤고 이제 KBL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주제, 요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최근에 있었죠. 이 전성현 트레이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관장이 전성현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LG로 배병준과 나성호가 갔죠.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소식인데 렌즈 아반도가 또 컴백을 했습니다. 이로써 정관장은 그 우승 당시의 어떤 멤버들, 주요 멤버들, 챔프전 진출 당시 주요 멤버들이 거의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변준영, 박지훈, 전성현, 여기에 아반도까지. 정관장 팬분들은 뭔가 향수도 느껴지면서 기분도 좋을 그런 여름인데 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토리는 뭐 트레이드 스토리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또 기사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자세히 말하기보다는 살짝 뭐 언급만 하고 지나가자면
뭐 지난 시즌 내내 계속 시끄러웠죠. LG 구단과 전성현 선수가. 그러면서 시즌 후에 뭐 연봉 조정 신청도 가고 전성현 선수가 뭐 승소하고 뭐 요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전성현 선수는 계속 이 LG 구단과 함께하겠다, 선수 생활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LG 구단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트레이드를 알아봐줬고 이 정관장과 카드를 맞추면서 트레이드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봉 조정 신청을 가서 재정위원회 통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어떤 쪽으로 결과가 나오든 사실은 봉합이 좀 불가능한 그쵸. 약간 이런 상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뭐 구단도 구단대로 서운하게 말았고 선수 선수대로 되게 좀 그쵸. 그 시점까지 올 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좀 받은 걸로 보여요. 예, 취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견이 있었고 그리고 7월 21일에 이제 비시즌 훈련 소집일 날 전성현 선수와 LG 구단이 이제 미팅을 가졌는데 그쵸. 이제 전현 선수가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의지 트레이드 되고 싶다는 의지를 좀 강력하게 드러냈고 LG 구단도 뭐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무리하게 이렇게 뭐 같이 가기보다는 그냥 트레이드를 알아보겠다 해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됐죠. 이 과정에서 이제 정관장의 이제 유동훈 감독이 조상현 감독이 연락을 받았고 유동훈 감독이 고민 끝에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딜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정관장이 이번에 전성현을 데려온 배경에는 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크게 첫 번째는 일단 하비 고메즈의 갑작스러운 그렇죠. 이탈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하비 고메즈가 이제 있다면 사실 슈터 쪽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큰 걱정거리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하비 고메즈가 나간 상황에서 이러면은 슈터진의 약화 이거 사실 피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뭐 김영현, 소준혁 요런 선수들이 슈터라고 불리는 선수들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정관장 관계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슈터가 좋다고 해서 우승하는 건 아닌데 우승을 하는 팀엔 예외 없이 슈터 그렇죠. 진이 좋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하면서 전성현을 데려온 이유를 설명했고 두 번째는 자 전성현과 LG가 연봉 조정 신청을 갔는데 사실은 정관장도 배병준과 연봉 조정 그렇죠. 신청을 갔었죠. 그것도 작년에 한 번, 올해 그렇죠. 한 번, 2년 연속 갔었고, 뭐 이제 뭐 배병준 선수는 막 심각한 언해피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죠. 이 이제 정관장 구단과 배병 사이에 이제 이 어떤 뭐랄까 연봉 조정 신청을 2년 연속 가면서 생긴 이제 뭐랄까 그런 서로의 마음의 간극, 예, 뭐 사이가 나쁘진 않았지만 예, 이런 것들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게다가 이제 배병준도 전성현도 이번 시즌 끝나면은 이제 무보상 FA라는 그렇죠. 점, 그러니까 계약 기간까지 맞물리면서 이제 이런 이제 조건까지 곁들여지면서 딜이 진행이 됐다. 이 과정에서 또 LG는 이제 아무래도 전성현의 이름값이 높잖아요. 이 그렇죠. 과정에서 배병준의 플러스 알파를 원했는데 그 알파는 이제 나성호 선수를 직접 이제 LG가 원했다고 합니다. 나성호 같은 경우는 당국대 출신이고 그렇죠. 사실 이제 당국대 출신 선수들이 이 프로농구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호평받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수비죠, 수비. 터프하게 맞습니다. 강하게 압박하고 수비하는 부분 이게 사실 KBL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응해야 될 부분인데 당구대 선수들 그게 좀 잘 갖춰져 있다. 그렇죠. 프로올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좀 맞물려서 딜이 진행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LG 구단에서는 이경도 선수를 데려오면서 당국대 출신들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나성호 선수에게도 매력을 느낀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전성현 선수 트레이드는 7월 전에 6월 달부터 이미 LG 구단을 계속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높은 몸값 뭐 그리고 인저리 프론이라는 그런 좀 의구심 이런 것 때문에 좀 선뜻 나선 팀이 없었는데 이 하비 고메즈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비 고메즈가 나가면서 전성현 선수 딜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은 고메즈가 전성현 아반도로 이 업그레이드 된 건데 이 정관장처럼 로스터가 얇은 팀에는 좀 뭔가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두 선수는 굉장히 좋은 영입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성현의 부상에 대한 어떤 리스크 사실 이제 뭐 언급을 하셨지만 정관장 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장은 조금 이제 이 팀은 이번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약간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뭐냐면 이 팀은 메디컬 스태프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르게 말하면 전성현이 한창 뛰던 시기에도 함께했던 메디컬 스태프들이 그렇죠. 거의 그대로 있고 그래서 전성현이 정관장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뭐 이제 전성현의 몸 상태를 막 구체적으로 검사하고 이럴 수는 없었지만 어떤지도 이제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관장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전성현을 한번 영입해보자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이동 감독도 이 트레이드가 일어날 때 이제 이 전성현의 몸 상태를 잘 아는 이 메디컬 쪽에 이제 스태프와
감독과 이야기를 하면서 전성현이 왔을 때 훈련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성현도 트레이드가 정관장으로 이루어진다고 들었을 때 약간의 이제 좀 고민은 좀 있었다고 해요. 정관장에서 특히 이 유동 감독님은 이제 이 비시즌 훈련이 굉장히 터프하기로 그렇죠. 좀 유명한데 과연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유동 감독이 오히려 트레이드 이후에 일어나자마자 전성현과 이제 한 통화에서 메디컬 스태프와 미팅을 했고, 너 몸 상태에 대해서 나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었으니 무리하지 말자. 그렇죠. 그러니까 팀에 합류는 하되 너가 이제 원하는 만큼 재활을 충분히 하면서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성현이 예를 들어 이 정관장의 어떤 새로운 정관장의 어떤 훈련 강도에 맞추느라 몸 상태가 안 좋아진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 같다. 예, 정관장도 굉장히 이 전성현의 몸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서로 이제 좀 잘 합의를 보면서 아마 시즌에 돌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 가능성. 근데 참 정관장 멤버가 좋아요. 그렇죠. 일단은 스타팅 5가 박지훈, 변준영, 전성현, 김종규, 조니 오브라이언트, 그리고 핵심 로테이션에 이제 아반도가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죠. 이 스타팅 5만 놓고 보면은 사실 10개 나머지 9개 구단과 비교하더라도 밀리지 않는 라인업이죠. 그러니까 사실 KCC를 놓고 이제 그냥 국가대표 그쵸. 라인업이라고 하는데 정관장도 국가대표 라인업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 뭐 박지훈, 김종규는 실제로 지금 아시아컵 차출돼 있고, 음. 변준영 선수도 뭐 부상 때문에 목 부상 때문에 못 가긴 했지만 작년에는 대표팀 주장도 했던 선수고, 뭐 전성현 선수도 대표팀에서 그렇게 활약이 길진 않았지만 리그에서 가장 이 날카로운 슈팅 감각을 가지고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라인업 자체는 사실 국가대표 라인업이죠. 그렇죠. 예, 관건은 역시 건강입니다. 그렇죠. 이제 김종규, 전성현 이제 모두 30대 중반에 들어서는 베테랑들이고 둘 모두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무릎 회복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상태. 그래서 김종규는 체중을 많이 감량했죠. 그렇죠. 예, 체중을 많이 뭐 인터뷰도 직접 그렇죠. 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전성현도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고 변준영도 사실 지난 시즌에 목 부상이 있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비시즌에 또 이제 이 발날 쪽 부상을 재활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심지어 렌즈 아반도도 사실 1년의 공백기가 있었던 데다가 이제 KBL 팀 마지막 시즌 때 이제 이 척추 쪽 그렇죠. 이제 좀 안 좋은 어떤 불운한 사건으로 그렇죠. 예, 오누아코에 너무 위험한 더티 플레이로 부상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건강 이슈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팀의 성적은 완전히 달라질 거다. 만약에 전성현, 김종규가 이제 마지막 불꽃을 마지막이라 표현하기가 좀 두 선수한테 미안한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커리어 말년으로 서서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 불꽃을 다시 태우기 시작한다면 이 팀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승 후보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 그 정도로 이 팀은 좋은 팀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관장에서 호흡을 맞춰본 선수들이라 서로를 너무 잘한다는 거죠. 예, 저는 우승은 힘들 것 같습니다. 우승은 힘들다. 왜냐하면 이 54경기 이 페넌트 레이스를 가기에는 이 선수들의 연령이 너무 높고 그리고 부상 이슈도 있는 선수들이고 또 로테이션 멤버들도 사실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빅맨 로테이션이야 뭐 김경원, 한승희 이 두 선수가 좋지만 앞선 로테이션이 이 멤버들이 사실은 좀 부족하죠. 김영현 선수도 수비에서 조금 빛을 발하는 선수고 공격에서는 조금 아쉽고, 그리고 소준혁, 박정웅은 아직까지는 좀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약점이 돼서, 그렇다고 이제 선발 라인업에서 이제 완전히 점수를 벌어놓고 로테이션을 가동하는 것도 힘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다 또 외국 선수도 또 사실 다른 팀들을 압도하는 그런 선수들이 아니라서 저는 우승 후보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저는 소준혁이 되게 중요한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소준혁, 김경원, 한승희. 그렇죠. 예, 사실 박정웅은 고졸 신인인데다가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순위이긴 그렇죠. 하지만 오히려 소준혁이 지난 시즌에 이 합류한 다음에 후반기에 좀 임팩트를 좀 보여주는 그렇죠.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장 구단 내부에서는 작은 김영현이라고 부를 정도로 수비적으로 굉장히 터프한 데다가 슈팅력도 막 몰아치는 모습도 보여줬어서 이 선수가 앞선에서 말씀하신 그런 약점을 좀 메워줘야 될 것 같고, 한승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연봉도 많이 올랐고 정말 좋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승희, 김경원이 이 김종규의 부담을 그렇죠. 같이 얼마나 덜어주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박정우 선수 뭐 만나보셨겠지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연습 경기 때 가서 만났는데
자존심이 좀 많이 상했다 그러더라고요. 지난 시즌에 많이 뛰지도 못했고. 근데 지난 시즌 내내 김상식 감독이 이 박정우 선수에 대해 물어보면은 이 선수 비시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좀 어떻게 비시즌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의 커리어가 달라질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질문을 했더니 안 그래도 이 오전마다 웨이트를 엄청 열심히 하고 또 많이 먹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 조금 더 기회를 많이 받을 것 같지만 사실 우승 후보로 팀을 우승 후보로 이끌기에는 아직은 조금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관장이 이제 박정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D리그를 운영하잖아요. 정 관장이 D리그에 참여한 10개 구단 모두 참여하는데 정 관장 같은 경우는 이제 10개 구단 중에서도 이 D리그 운영을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구단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D리그처럼 그냥 1군 못 들어가는 멤버들 그냥 운동시킨다고 D리그를 뛰게 하는 게 아니라 경기 하는 둥 마는 둥 하게 뛰게 하는데 약간 물론 이제 뭐 다른 팀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정도로 그냥 대충 하려는 게 아니라 약간 1군의 패턴과 어떤 전술 같은 것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2군 선수들이 D리그에서 경기 뛰게 하고 그리고 내년 연봉 협상 때는 D리그에서의 스탯을 반영하려고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 관장은 좀 그런 의지가 있어서 D리그의 감독은 누가 맡나요? D리그 감독은 그게 관건이에요. 근데 아마 지금 정 관장이 지금 이제 아마 인스트럭터를 좀 외부에서 데려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런 어려움도 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D리그 멤버들을 운영할 계획이라. 근데 이제 박정웅이나 이제 아니면은 이제 뭐 표승빈이나 이렇게 많이 못 뛰던 이제 전문 선수들이 D리그에서 스텝업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 쿼터가 좀 빠르게 아시아 쿼터를 데려온 게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왜냐면은 이 정관장 프런트가 일을 잘한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이번에 보고 진짜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비 고메즈가 갑자기 나가고 나서 바로 이 좋은 선수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 선수를 데려오기가 쉽지 않은데 아반도면은 지금 상황에서 최고의 무브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정 관장이 작년에 아반도와 협상이 결렬되고 올해 또 이제 재계약 이제 뭐랄까 아시아 쿼터를 어떻게 할까 고메즈와 아반도 중에 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아반도와도 계속 소통을 했는데 근데 사실 정 관장은 나름 조금 단호했어요. 네, 아반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고민이긴 한데 그래도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심지어 이번에 고메즈 나가고 나서도 아반도 측에서 바로 연락이 간 걸로 알아요. 정 관장 구단이. 근데 정 관장 구단은 아니다. 이렇게 했을 정도로 조금 이제 양측이 조금 이제 뭐랄까 마음이 서로 약간 평행선? 예, 어떻게 보면 정관장 구단이 조금 서운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런데 이후에 이제 아반도와 다시 계약을 하게 된 거고 정관장도 정말 여러 선수들을 서칭한 걸로 알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반도를 한번 믿어도 되겠다 이번에 약간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하비 고메즈가 나가서 이제 윌리엄 존스컵에 합류하기 위해서 나간 팀의 이 에이전시가 이제 모 에이전시인데 원래 아반도가 그 전까지는 같은 에이전시였거든요. 거기 에이전시죠. 5월달에 이 에이전시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관장 입장에서는 이 에이전시 하비 고메즈 지금 현 에이전시한테 뒤통수를 한번 맞았는데 어떻게 같은 팀에 있는 선수를 데리고 오겠냐 이런 생각이 있었다가도 아반도가 또 이제 바뀌었다고 하니까 또 이 부분에도 조금 한번 다시 기대를 걸어보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 굉장히 좀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비 고메즈가 거기 가면서 에이전시를 새로 바꿨죠. 근데 그 에이전시가 하비 고메즈를 어떻게 보면 필리핀 존스컵에 오도로 좀 이제 그러니까 필리핀 대표팀 사실 약간 타이틀만 필리핀 대표팀인 거기 오도록 이제 약간 계속 유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정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에이전시가 바뀌었다면은 아반도 그러면 할 만하다. 이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요렇게 이제 저희가 또 이 정관장 전성현 아반도의 컴백. 자, 이 정관장 팬분들 기대감이 있으실 텐데 저는 다음 시즌 안양 경기 근데 볼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연 이제 이 멤버들이 건강하게 잘 뛸 수 있을지, 건강하게 잘 뛴다면 과연 우승권에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이제 뭔가 약간 말씀하신 대 그런 우려가 좀 이제 계속 보이는 시즌일지, 요거 한번 지켜보죠. 제가 보니까 최근에 안양 뭐 이종익 기자보다는 이제 조금 전에 가긴 했는데 정원장 구단이 저희 방송을 보더라고요. 네, 유동 감독이 직접 아니 이 기자님 그 뭐 루키에서도 하던데 방송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방송 보고 계실 텐데 근데 우승 후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면
아니, 얘기하면 달라집니까? 그런 거에 달라져요? 아, 뭐 소신이 달라져요? 뭔가 단어 선택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었는데 뭐 우승에 근접할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예, 아무튼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든 시즌이 될 거라고 보고 근데 다만 변수는 네, 뭐 이제 깔아보세요. 자, 신인 드래프트입니다. 신인 드래프트. 신인 드래프트에서 이 팀이 어떤 선수를 데려오느냐에 따라서 앞선의 약점을 지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또 뭐 안양에 홈타운보이가 한 명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아, 네. 예, 아무튼 조금 당황스럽네요. 뒤통수가 살짝 얼얼한 네. 느낌. 예. 아무튼 네. 살짝 하비고메즈 에이전시 아니세요? 뭔 소리세요? 뒤통수가 얼얼합니다. 왜 예. 이러세요? 이런 식으로 예. 이 비난을 갑자기. 저는 정원영 우승 네. 후보 아니다. 네,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